이중 연결 구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중 연결 구조를 우리가 비정렬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처음에는 그 연습 차원에서 테일 없이, 테일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 연결 구조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우선은 프로젝트 하나 복사를 해서 테일을 있는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한번 나름 바꿔봅시다. 자, 우선 테일 있는 거니까 멤버 변수로 테일을 하나 유지해야 되겠죠. 요 가다 보면 카피 리스트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복사 생성자, 대입 연산자, 여기서 이제 활용되는 놈인데, 문제는 여기서도 뭘 고려해 줘야 돼요. 테일을 세팅을 해줘야죠. 복사하고 나서 테일을 세팅해 줘야 됩니다. 귀찮아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요 한 줄만 아마 넣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돌아가다가 원래 복사하고자 했던 놈의 테일 왔으면 내가 만든 리스트에서도 그 노드를 뭘로 만들어주면 돼요? 테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 아, 이거는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하여튼 요 한 줄이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그러니까 테일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카피 리스트에서. 카피 리스트는 기존의 리스트가 어디 있었는데 내 걸로 옮기는 거죠. 내 걸로 걔 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겠고, 쭉 가서 내가 지금 멤버면서 어떻게 선언했어? 헤드 테일 사이즈구나. 여기도 이동 생성자의 경우에는 쭉쭉 복사. 얘는 복사는 안 하고 걔가 갖고 있던 걸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무브는 그 갖고 있던 놈 걸 내 걸로 만드는 거니까 쭉쭉쭉 복사해주고, 아더의 헤드만 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 밑에 사이즈 0으로 하는 건 불필요한데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필요 없고, 여기도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것들 우선 해놓고 내려가면서 바꿔놓읍시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에서도 테일 이퀄 아더 좀 테일,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무브 쪽 계열은 걔가 갖고 있던 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걔가 반납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걸 반납하지 못하게 헤드 정보를 널 PTR로 바꿔주는 형태입니다. 어떤 걸로 바꿀까? 위에 걸로 바꿔야 되나? 아래 걸로 바꿔야 되나?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푸시 프런트.
푸시 프론트는 empty일 때는 만약에 이 아래 걸로 코드를 바꾼다. 그럼 테일은 언제만 바꿔야 돼요? 테일 정보는. empty일 때만 실증해 주면 되는 거죠. 앞에 넣는 거니까. 앞에 넣는 거는 테일을 바꿀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꼬리를 바꿀 이유는 없죠. 앞에 넣는 거니까. 근데 언제는 꼬리 값을 바꿔줘야 돼요? 제일 처음에 비어있을 때 노드가 추가될 때는 테일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뭐 여기다가 테일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만약에 요 스타일이 아니다. 위에 걸로 한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런 형태로 했을 때는 이제 요게 백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이중 연결 구조에서. 근데 만약에 헤드가 널이면은 이제 테일도 바꿔주는 거죠. 어쨌든 푸시 프론트는 이 정도로 하고, 픽 프론트, 팝 프론트. 팝 프론트는 어떻게 돼? 팝 프론트도 앞에서 빼는 거니까 테일에 영향을 안 주죠. 테일에 영향을 안 주는데 언제 영향 주죠? 마지막 뺄 때. 헤드에 넥스트를 옮겼는데 헤드가 널이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뭘로 해줘야 돼? 테일도 널로 해줘야 되겠죠. 요런 거. 뭐 크게. 그래서 프론트 쪽은 테일이 우리가 추가됐을 때 언제 고려해야 되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뭐예요? 제일 처음 집어넣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테일을 설정해 줘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팝할 때는 하나만 남았을 때도 뺐을 때 테일도 널로 바꿔줘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시백. 푸시백은 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푸시백은 요 정도? 그쵸? empty일 때는 뭐 푸시 프론트를 불러도 될 거고, 헤드와 테일을 뉴노드로 만들어준지 푸시 프론트를 한다든지 하면 될 거고, else인 경우에는 테일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테일을 찾아가는 이 루틴들은 이제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테일의 넥스트는 뉴노드, 뉴노드의 프리비어스는 기존 테일, 그리고 테일은 이제 새 추가된 노드를 가리키게끔 하면 되겠죠.
지난번에 피크백을 안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그렇죠? 피크백은 이제 쉬워지죠. 원래 헤드만 있을 때는 그 뒤로 가야 되니까 했는데, 팝백. 팝백은 맨 마지막 얘를 빼는 건데, 얘를 빼고 나서 테일이 이걸로 가리켜야 되지. 하나 뒤로 가야 되죠. 하나 뒤로 가야 돼요. 우선 얘는 필요 없을 거고, 테일의 아이템을 갖고 테일의 프리비어스가 있으면 테일의 프리비어스 넥스트는 널 PTR. 근데 어떻게 짜는 게 깔끔하나? 에이씨, 테일의 프리비어스. 테일을 제거해야 되니까 미리 그 테일 전 거를 갖고 있고요. 잠시 유지하고 있고, 이제 그 전 거에 따라서 이제 세팅해 줄 거 세팅해 주고, 최종적으로 테일을 얘가 가지도록 해주면 돼요. 뭐, 얘가 널 이런 경우에도, 하나만 있었던 경우에도 테일이 널 PTR 되니까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팝백 하는 테일을 찾아가는 게 필요가 없고요. 필요가 없고, 이제 MT가 아닐 테니까 테일은 있을 테니까, 노드가 이제 하나만 남았을 때, 하나만 남았을 때도 뭐 특별히 고려 안 하는구나. 그 정도? 팝백. 리무브도 기존에 그 테일을 유지 안 했을 때하고 달라지는 점은 언제만 신경 쓰면 돼요. 테일을 삭제했을 경우죠. 테일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삭제됐을 경우에만 테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 이거는 remove first는 노드를 딱 하나만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노드가 이제 테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커런트가 테일인 경우에 대해서만 처리해 주면 돼요. 특별히 할 건 없고.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뭐 테일의 프리비어스 해도 되고,
current에 previous 해도 되고. 그것 말고는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다 해주고 있죠. 요 노드 제가 했을 때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다 해주고 있으니까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테일을 제거했을 때 테일이 그 앞 노드를 가리키게끔만 바꿔주면 돼요. 맞게 됐는지 모르겠네. 여기도 요것만 넣어줘도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혹시 모르겠으니까 어디 있냐? 리무브 테스트가 어디 있죠? remove push from. 아이씨, 여기다가 추가하면. 예. 어쨌든, 크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일을 넣더라도 테일이 없었을 때하고 뭐만 차이가 나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와 관련된 주요 자료 구조들은 살펴봤어요. 물론 뭘 안 만들었냐면은 이중 연결 구조도 뭘로 만들 수 있을까? 정렬된 버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정렬된 버전이 좀 더 애드할 때 까다롭긴 해요. 이게 바꿔줘야 되는 포인터들이 많아서 그래서 시험 때 그걸 써먹을까? 하여튼 그거는 실제 수업에 안 다뤘지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에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은 좀 특수한 형태들을 볼 거예요. 특수한 형태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순환 연결 구조입니다. 순환 연결 구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그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뭐 이런 식으로 자료 구조가 있으면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헤드만 유지하면은 뭐만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앞에 추가, 앞에 제거만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단일 연결 구조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활용하는 것은 앞에 추가하는 거랑 뒤에 추가하고 뒤에서 빼내는 거가 많이 쓰일 거예요. 중간에 빼내는 것보단. 그러면은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테일을 여기다 두는 거죠. 그렇죠? 그럼 테일을 두면 앞에 추가, 앞에서 빼내는 거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뒤에서 추가하는 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뭔 못해요? 뒤에서 빼내는 건 효과적으로 못해요. 뒤에서 빼내는 걸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제 이중 연결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냐? 순환 연결 구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헤드와 테일을 두 개 유지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 유지한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포인터 하나 유지하다가 포인트 하나를 더 유지해.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없애보자. 하나만 유지해보자. 그럼 뭘 유지하면 될까? 헤드와 테일이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만 유지하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테일을 유지하고 원래 테일의 이거는 뭐예요? 널피티알이죠. 그걸 널피티알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리키게 해요. 테일의 넥스가 맨 앞노드를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하나를 가지고 앞이나 뒤나 상수 시간에 갈 수 있죠. 테일은 테일이고 헤드는 테일의 넥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유지하다가 하나만 유지해도 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크게 뭐 의미가 있나? 자료구조 시간에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거 외에는 큰 의미는 없죠. 그렇죠? 솔직히. 오히려 이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반복자를 만들 때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가 엔드가 되죠. 비긴 엔드가 돼요. 그쵸? 반복자를 만들 때 비긴은 헤드를 가리키게 하고 엔드는 테일의 넥스를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테일의 넥스는 뭐야? 널피티알이죠. 그럼 얘가 쭉쭉쭉쭉 가다가 여기 오면 반복을 끝내는 거죠. 그럼 만들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가 끝은 어디? 끝은 어떻게? 여기를 정하면 안 되죠. 여기를 엔드로 가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만 가죠. 왜? 비긴과 엔드가 같아진 순간 검색이 멈추는 거예요. 반복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유지했을 때 뭐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구조가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나냐면은 배열에서도 이런 식으로 서큘러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었었죠. 이런 서큘러 어레이 리스트에서도 반복자를 만드는 게 번거로웠어요. 이 하나 다음 거 이게 없을 수 있으니까 꽉 차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유지하는 거를 하나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아주 사소한 이득은 있지만 특별히 그걸 얻었을 때 나중에 코드에서 아주 뭐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뭐 간단히 하는데 머리도 아프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노드를 하나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테일이 이렇게 되고요. 그쵸? 하나 들어가면. 요게 이렇게 돼요. 이 모습이 이 서큘러 순환 연결 구조에서의 첫 모습이 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할 때 원래는 헤드 이코르 뉴 노드죠. 이게 원래 싱글 링크 리스트에서의 코드가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테일 이코르 뉴 노드가 되고, 테일의 넥스트도 뉴 노드가 돼야 돼요. 귀찮아. 그 다음에 푸시 프론트 하면 어떻게 돼? 만약 이런 상태에서 푸시 프론트를 한다. 그러면 3, 요 상태에서 여기 5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3, 5, 테일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돼? 뉴 노드의 넥스트는 테일의 넥스트가 돼야 돼요. 테일이 요거잖아. 테일의 넥스트가 요거니까 뉴 노드 X는 테일의 넥스트가 돼야 되겠고, 그것만 하면 되나? 아니지. 테일의 넥스트는 뉴 노드가 돼야 돼요. 비슷하게 같은. 그러니까 더 코딩할 때가 귀찮고 번거롭긴 해요. 못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만들어봤자 얻어지는 효과가 미약하다. 그러니까 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이해됐죠. 헤드와 테일을 두 개 유지할 수 있는데 이 효과를 모두 할 수 있다. 어떻게도 할 수 있다?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 하나만 가진다는 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헤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테일을 유지하고 테일의 넥스트가 널이 아니라 어디를 가리키게? 맨 앞을 가리키게 만들면 그 하나의 포인터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경우도 할 수 있겠죠. 이중 연결 구조도 순환으로 만들 수 있죠. 아이씨, 이 순환이 되나? 이렇게 아니지, 이건 아니. 머리 아파. 근데 어쨌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한 10개 유지하다가 아주 많이 유지하다가 하나만 유지하겠다. 그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끼키야 유지하는 포인터가 2개였어요. 헤드와 테일.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정도.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 연결 구조는. 제가 코드는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만 하는 거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순환 연결 구조는. 반복할 때 어디서 끝나냐. 계속 반복되죠. 넥스트 가면. 우리가 보통의 반복의 끝은 어디야? 넥스트가 넓이 차이 되면 반복을 끝내죠. 이 순환 연결 구조에서는 계속 넥스트 하면은 계속 돌고 무한 루프로 돌겠죠. 그래서 그때는 주로 코딩한 거 제 거 보시면 그냥 for 루프 써요. 왜냐면 개수는 늘 아니까 비긴부터 시작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가면 여기 되고 뭐 그 for 루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예능 거 짤 때 for 루프 안 써요. 기본적으로 while 해가지고 얘가 넓이체 갈 때까지 반복시켜 버리거든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 짜는데 이 순환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순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이고요. 오늘 끝으로 마지막으로 리스트 관련해서 해볼 거는 요거는 한번 코딩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연결 구조를 배열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배열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헤드가 0이에요. 헤드가 0. 그럼 원래는 배열 리스트에서는 배열에 뭐만 들어가? 데이터만 들어가죠. 응? 배열에 데이터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아이템들만 배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과 끝을 뭐 갖고 있고 위치를 바꾸는데 이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면 next라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배열 자체에. 그러니까 배열이 노드를 유지하는데 아이템하고 next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값을 정수를 유지한다. 리스트에. 그러면 아이템이 int가 되겠고 이 경우는 이제 문자열이 되겠지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0이 데이비드니까 2니까 6이고 존, 4, 3, 피터, 6, 로봇,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배열에서는 우리가 접근할 때 순차적으로 접근하죠. 그렇죠? 보통은 순차적으로. 얘 다음 거는 그 다음 요소에 들어있고 그 다음 요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고 얘 다음 거는 요 책인에 있는 애일 거예요. 그럼 이거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 논리적으로는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리스트를 유지한다. 두 개의 리스트. 데이터 리스트와 무슨 리스트? 프리 리스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를 삭제한다. 그러면 이 2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코드는 비슷하게 했죠. 우리가 노테이션만 바뀌어요. 노테이션만 바뀌는 거고 요걸 여기로 연결해 주면 되는데 얘를 어디다 넣어줘야 돼? 프리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데이터를 맨 앞에다 추가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프리가 어디 가리켜요? 2를 가리키고 있죠. 그럼 어디다 넣는 거예요? 이 빈 거가 두 군데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 넣는다는 거잖아요. 여기다 넣는 거예요. 다음에 들어갈 게 뭐 마이클이면 마이클을 여기다 넣고 헤드가 뭐가 돼? 푸시 프런트면 헤드가 1이 되죠. 그리고 요 값이 뭐가 돼야 돼? 요 값이 0이 돼야 되겠지. 기존의 헤드. 그리고 프리는 5를 가리켜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 구조를 만들면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은 배열이니까 뭐야? 용량이 고정되죠. 용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물론 용량이 고정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동적 배열 기법을 써서 해결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비용은 비용이에요. 해결은 할 수 있어요. 장점은 뭘까? 비교되는 장점은 원래 연결 구조에서는 노드를 추가할 때마다 또 삭제할 때마다 뭘 해줘요? 뉴 딜리트를 해주죠. 근데 여기는 어때? 뉴 딜리트 안 하죠. 이미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드를 뭐 예를 들면 10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드를 한 100개 만들어 놨다. 그리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만들면은 빈 상태가 되면 모든 노드들이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프리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i의 next는 i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가 있다. 그러면은 처음 상태는 얘가 색인이면 여기 색인이에요. 여기 next예요. 그럼 1, 2, 3, 4,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프리는 뭐예요? 0이에요.
헤드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헤드가 마이너스 1. 사이즈도 0. 이렇게 해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노드를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프리의 넥스트가 돼야 되겠죠. 그럼 프리를 1로 바꿔줘요. 헤드는 프리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제인 들어가고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사이즈는 1. 나머지는 연결돼 있고. 그럼 쓰고 버리고 막 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항상 여기도 보듯이 이쪽에서 제거하면 걔를 어디다가 넣어줘야 돼요? 프리에다 넣어줘야 되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넣냐? 푸시백 하는 게 아니라 프런트 하는 거죠. 지금은 헤드만 유지하는 형태니까. 그래서 요 설명드렸어요. 매번 사유할 때마다 공간 또는 삭제할 때마다 딜리트가 없다. 동쪽 메모리 할당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환경에서는 이 방법이 유일하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언어 중에 제공 안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로 쓰는 뭐 C, C++, 자바, 뭐 C 이런 건 다 되잖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언어가 만약 있다. 그러면 연결 구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단점은 일반적 연결 방식과 달리 사회 변성의 경우 리스트가 꽉 찬 경우, 그러니까 용량이 처음에 맞는 걸로 제한되어 있다. 근데 뭐 그거는 극복하려면 동쪽 배열 기법을 쓰시면 돼요. 더미의 이용의 번거로움도 있긴 있습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지난번 거를 좀 더 키워서 한번 보고 그거를 잠깐 해보면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는 용량이 제한된다는 단점은 있고 서치는 보면 정렬인 경우에만 로그 n이고 나머지는 다 n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 4개 연산 푸시 프런트, 푸시 백, 팝 프런트, 팝 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정렬이거나 아니면 비정렬이고 아니면은 그 이중 연결 구조가 돼야지만 다 O1이 되죠. 그렇죠? 다 O1이 됩니다. 요 4가지 연산만 놓고 봤을 때는 요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리무브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이 리무브에는 이제 검색하는 비용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 측면에서 이 오더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쓰는 거는 얘를 써요. 실제 프로그램 할 때. 그러니까 뒤에 보면 얘는 이제 우리가 벡터 같은 거 C++에 벡터 많이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벡터를 많이 쓰고 만약 얘보다 좀 더 효과적인 애를 원할 수 있는데 요 4가지만 한다. 그러면 얘가 답이죠. 얘가 더블 링크 리스트가 답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프로그램 해보는 거는 얘네들이 실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훈련적인 차원에서 해보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레이 링크 리스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프리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논리적으로 하나의 배열인데 이 하나의 배열을
두 개의 리스트로 유지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두 개의 리스트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 비어있는 리스트. 그래서 추가하면 비어있는 리스트에 노드 하나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거기다 넣고 리스트에 넣고 삭제하면 거기서 다시 프리로 옮기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한번 푸시 프론트하고 팝 프론트를 여러분들이 잠깐 만들어 보세요.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남는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 푸시 프론트를 하나 정도 해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 있어요. 랩으로 프로젝트가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아 가지고 푸시 프론트를